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신해 있던 정치인도 놀랄 정도의 폭력적이고 위급한 비디오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부통령 등이 처형하겠다고 달려드는 폭도들을 약 100피트 앞에서 피한 현장 등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부추겨 폭도로 만들고 그 폭도에 의해 위협을 당하던 정치인과 의사당을 방어하지 않았으니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탄핵 표결권을 준 공화당 상원 의원 상당수는 야만적 행위가 이어진 당시 비디오가 공개될 때 우유를 마시거나 딴청을 부렸습니다. 며칠 전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는 민주당을 거칠게 비난한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핵을 피해도 폭력을 일으킨 배신자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사설을 썼습니다. 공화당의 약 40%는 필요하면 정치폭력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가시도침과 공동협력, 두 개의 서로 다른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인스타그램이 로버트 케네디 전 장관의 아들 어카운트를 폐쇄했습니다. 흑인 역사의 달에 나온 게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색깔은 있고 흑인 문화 역사와 문화는 배우자는 게임입니다. 성에 관한 모든 것으로 표현의 자유 승소 판결을 받았던 잡지 허슬러의 발행인 레리 플린트가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시작하는 시간에 탄핵 재판도 같이 시작을 해서요. 지금 모두 의원들이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8시간 동안 민주당의 이제 기소팀이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가 때로는 뭐 완전한 정보, 때로는 생활적인 정보는 아니고 좀 너무 상징적일 수 있는 100% 상징적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갑니다. 별로 나의 생활과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데 탄핵 재판 중에 뉴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때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스토리로 읽어주시면 좋겠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뭐 역사 자체니까 아주 흥미로우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같은 그 스토리에서 정치인들은 어떤 결정을 했고 왜 그런 결정을 하고 내가 만약에 그 정치인이라면 그 같은 결정, 그 같은 행동이 정의로운가 아니면 정의로움보다 더 우아하게 아름다운 결정인가 이런 것을 뭐 대입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분들 가운데서 조카들 가운데서 이미 로컬 연방 정치인인 분들도 계시고 또 정치를 희망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달리는 여러분들께서 이민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저널리스트의 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 미국의 텔레비전, 신문, 뭐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 한인 2세, 3세들이 활발하게 저널리스트로, 리포러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는 글쎄 나라면 어떻게 하라고, 이런 뉴스를 어떻게 보도하라고, 어떤 그 포커스에서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 하루라도 햇볕을 더 받았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1월 6일 의사당 그 사건의 책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안에 들어있는가 아닌가로 탄핵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나라면 정말 그 당시에 의사당을 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싶었다던가 그렇게 해서 가신 분들도 계세요. 한인 가운데서. 아니면 가고 싶지 않았다던가 가기는 갔는데 저건 너무했다던가 모든 스토리를 자신에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전부 이 탄핵 뉴스를 탑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첫날 이틀은 이제 그 민주당이 기소팀이
왜 기소를 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잖아요. 첫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오랜 동안 기획을 해서 된 것이다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시간, 장소, 형태 전부요. 그리고 둘째 날인 어제는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쇼킹한 비디오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비디오들은 의사당 안에 있는 그 CCTV일 수도 있고 경찰이 갖고 있는 경찰의 그 바디캠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비디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오디오가 없는 그런 때도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를 본인들이 겪었지만 그 현장 안에 있을 때는 못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심지어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 가운데서도 7명은 너무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그런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질 것을 몇 개월 전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알아서 선거가 치러지기 몇 개월 전부터 내가 이기는데 분명히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기는데 만약에 진다면 부정선거에 의해서 그 진 것이다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실제로 지니까 불법으로 뒤집으려는 노력을 선거 관계자들이라든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보다가 막판에는 그게 안 되니까 지지자들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폭력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을 일으키는 것까지 기획을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됐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지자들을 한 장소에 같은 시간에 모아서 이 폭력으로 대통령 그 최종 그 당선 선언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를 했으니까 이건 탄핵감이다 하는 그런 사건을 아주 정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미국의 정치인들이 공화당이 했었어도 이것보다 더 잘했을 수 있겠죠. 굉장히 그 435명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9명이 선택이 됐는데 능력이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타운 취재부터 시작했었던 기자입니다. 그런 그 취재를 해서 저도 수십 년 이 일을 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저렇게 꼼꼼하게 할 수 있을까? 준비하는 것, 어떤 때 어떠한 화면을 또 어떤 식으로 이 딜리버리 하는 이것까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스태프들도 정말 똑똑하구나. 물론 본인들이 겪은 일이기 때문에 더 생생할 수 있겠죠. 정말로 기자들보다 리포트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잘했다는 것 하나는 이제 그 긍정적인 것이었고 미국 정치인들이 능력이 있구나 그런 면에서. 그리고 어제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그 처음에 들어갔었던 팀은 프라우드 보이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무장 그런 그 캐나다에서 테러리스트 그룹이라고 규정을 얼마 전에 했었던 그 그룹이 들어가서 타임라인을 쭉 하는데요. 그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연설 말과 딱딱 맞춰서 그들이 외치는 구호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구호와 똑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그니처가 크레이지 낸시 펠로시잖아요. 크레이지 낸시잖아요. 미친 낸시잖아요.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 펜스 부통령을 무슨 뭐 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것을 막 박자까지 구호까지 맞춰서 정말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야만적인 야수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그 폭도로 변한 그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평상시에 농촌에서 밭을 가꾸고 했었던 그런 농부들이 아닌 겁니다. 마음도 목소리도 어떠한 그 몸가짐, 행동 같은 것도 야수의 소리였습니다. 펜스를 그 처형하라고요. 의사당 그 나무에 목 따라서 죽이라고요. 그런 것을 어쩌면 그렇게 박자를 맞춰서 잘하는지 나치의 구호보다도 더 무서운 이런 것들을 그 보여줬고 미 럼니 상원의원이 공화당 상원의원이 본인도 이 테이블 보고 야 내가 그 정도로 위험했어 내 생명이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 럼니가 어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한 그 시큐리티 가드가 막 뛰어오면서 바로 저기 폭도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반대방 폭도들이 몰려오는 것을 수많은 폭도들이 몰려오는 것을 1차 탄핵 재판 때 한 가지의 찬성표를 던진 미 럼니 의원이 그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서 돌아서서 미 럼니 의원이 막 도망치는 장면. 그런데 그 안내를 의사당에 정말 이번에 굉장한 일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도 많은 박수를 받고 있었던 유진 굿맨 경관이었었던 겁니다. 어제 알았답니다. 미 럼니 의원도 야, 내가 그렇게 위험했구나. 그리고 또 비디오를 보면은 펜스 부통령이 가족들도 그 오피스에 같이 있었더군요. 같이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폭도들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니까 문을 나가서 계단으로 도망치는 도망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적군들인 거예요, 국민들이. 적군들이 막 오는데 이걸 일촉즉발입니다, 정말로. 100피트 남겨두고는 피할 수 있었던,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처형해라 하고 왔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잡혔으면 낸시 펠로시가 됐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됐던 그런 모습들 해서 특히 버진 아일랜드의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천천히 말을 하는데 저는 항상 전해드려야지 될 건 많고 시간은 딱 한정됐으니까 말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버진 아일랜드의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이 의사당이 어떤 의사당이냐? 9.11 사태 때 44명이 목숨을 버리면서 의사당으로 향하는 그 비행기와 함께 추락을 해서 그렇게 지켜졌었던 의사당인데 그 의사당의 1월 6일에 대통령에 의한 폭도들이 대통령에 의한 그렇게 했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쭉 그 비디오 같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장에 없었고 백악관에서 그 당시에 천막 파티를 했었죠. 천막 파티장에서 큰아들의 여자친구가 글로리아에 맞춰서 춤을 추고 비서실장도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그 천막 파티 안에는 텔레비전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본 거죠. 보고 나서도 어제 민주당의 기소팀이 주장을 한 것은 몇 시간 동안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족들이 이거 뭔가 말을 해라, 집으로 가라고 해도 꼼짝 않고 있다가 얼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평화롭게 stay peacefully, 평화롭게 stay 해라, go home 소리는 나중에 한 겁니다. 마지못해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그러면서 당신들의 고통을 안다. 그 끔찍한 고통을 안다. 본인이 진 것. 그 고통을 안다 하면서 이것은 가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하라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 전화를 한 겁니다. 알라바마의 상원의원에게 전화를 한 것을 유타주의 상원의원에게 잘못 전화를 해서 그 유타주 상원의원이 그 알라바마주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같은 그룹인 그 의원에게 바꿔줬는데 그게 이렇게 다 봤으면서도 많은 부분을 그 펜스 부통령도 피하고 한다는 것을 들었을 텐데도 대통령이 어떻게 됐느냐, 안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방위군을 보내줄까?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인준 투표하는 거 연기하라고. 그 뒤에 루디 줄리안이 대통령의 변호사가 또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거 연기해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펜스 부통령이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림자였으니까 그렇다 하는데 갑자기 단 한 가지 이유, 헌법을 지킨다는, 이것을 뒤집지 않는다는, 부통령의 권한이 없는, 그것을 안 한다는 이유로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여버리자 하고 했었다는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펜스 부통령이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 했고 그러니까 잡으러 가자 했다는 이런 것들을 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호아킨 카스트로 텍사스주가 지역구인 그 하원 의원이 매듭을 지었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 폭력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미국 의사당과 미국 국민과 미국 정치인들 모두를 내가 총책임자로서 보호하겠다고 선서했었던 그 선서가 지켜졌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럴 뜻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상원 의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의무를 지켰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고 말을 맺었습니다. 상원 탄핵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라면 어쩌면 더욱더 상원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밥그릇,
이거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가는 상원 자리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탄핵은 거의 무죄입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은 이렇게 하는가? 상원 의원들만, 재판관들만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미국인들 보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역사가들을 보라고 하는 거죠. 역사의 기록은 제대로 돼야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고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탄핵이 정말 그 법적인 것에 따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라면은 오히려 탄핵에 더 가까웠다고 책임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투표를 하는 것은 이것은 방관하는 게 아니라 공모하는 거다. 애틀란틱의 지적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공화당의 상당수들은 필요하면 폭력해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것은 이제 다른 부분에 전해드리겠고, 프라우드 보이즈조차도 지금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들에게 가짜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런 죄를 저지르게 했다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말 믿고 이게 부정선거라고 믿고 그렇게 갔고 그것이 애국이라고 하니까 애국하는 줄 알고 했는데 이게 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따뜻한 플로리다주에 가 있고 우리는 감옥에서 몇 년을 지내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했었던 말과 이미 어카운트는 닫혔지만 트위터의 글들이 그의 발목을 꽉 잡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팍스 TV는요. 어제 뭐 거의 5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그때까지 이게 진행이 됐는데 8시간이니까요. 8시간 꽉 채우진 않았어요. 7시간 몇 분이었는데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2시가 되니까 팍스가 딱 바꿔버립니다. 프로그램으로 더 뷰로 바꿔버리는데 다른 데는 다 생중계를 했고요. 바꾸는데 이 비디오가 나오는 것을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트윗하는데 보니까 진실을 국민들이 보기를 원치 않는다. 상원 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못 봤던 것들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진실을 국민들이 보기를 원치 않는다. 팍스는 왔다 갔다 장사하는 거예요. 팍스 뉴스도 하고는 계속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변호사, 진행자들이 민주당이 감성팔이하고 있다. 저런 비디오 보여주면서 그런 것을 했고요. 그런데 팍스는 정말 장사를 잘해요. 루퍼트 머덕은. 오늘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은 또 그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사설을 썼거든요.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뉴스에 신경을 다 쓰실 수 없는 분들, 많은 일반인들에게는 정말로 그 진실을 추구하는 뉴스 매체가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탄핵 재판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그런 매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그 사실에 가까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아니더라도 더 사실에 가까운 보도를 한다면 그런 그 뉴스 속의 뉴스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매체를 선택을 하셔야지 될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아니면은 뉴스 섭취가 안 하는 것이 더 나았을 불량식품을 섭취하는 시간 낭비가 되실 수도 있고요. 시간 낭비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건강, 그 정신이 신체적으로 또 가정도 깨져요. 남편과 와이프가 의견이 달라서. 그러한 모습들이 2011년 2월 11일입니까? 오늘의 미국 현재의 모습입니다. 네, 왜 마우스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뭐 제가 입으로 해야죠. 잠시 뒤에 대체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쇼킹한 비디오 등등이 뭐 주류 언론의 보도지만 그런 것과 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시간이 되면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될 텐데요. 돼야 되는데요.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친구도 하고 물론 정반대의 분들이 한 집에 살고 계셔서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정치적인 것을 얘기를 할 때는 그 대화가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미국 사람들도 놀라는 생각입니다. 10명 그 공화당 가운데서 4명이
미국을 무슨 뭐 선출된 리더가 방어하지 않으면 스스로 해야지 된다던가 폭력, 정치적으로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던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의사당 사건에 빗대서 여론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 같은 폭력적인 행사도 may라는 것은 물론 붙였습니다. 그것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정도로 많습니다. 2016명을 대상으로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 좀 보수적인 띵크탱크에서 한 여론조사이기는 해요.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가 가장 보수적인 그런 그 띵크탱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여기 갔던가요?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전 부통령이 해서 이 여론조사를 주도를 한 그 데니엘 칵스라는 소장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아주 흔하게 지금도 얘기가 되고 결국은 말 가지고는 안 돼 하는 그 시위를 할 때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말로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폭력이 들어가야지 돼.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많진 않죠.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폭력은 나쁜 것이고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어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그러한 그 메시지로 사람들을 계몽 내지는 교육 내지는 폭력을 쓰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도록 그게 이제 리더가 하는 일이잖아요. 좋은 폭력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전쟁이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나 있는데 이렇게 높았던 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 선거 결과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사람이 공화당 3명 가운데 2명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뇌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사당에서 그 비밀이 아니라 비공개됐던 테이프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거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이 폭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 무지막지하고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지도 않고 있는데 뭐 대부분의 분들은 다 또 보시니까는요. 그런 형태로 그 지도자가 어떤 형태로 방향을 잡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년 동안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메리칸 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디렉터조차 4년 사이에 너무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98%가 바이든이 당연히 합법적인 대통령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무당파도 73%가 바이든이 대통령이지. 과거 같으면 딱 AP통신이 선거 끝나고 뭐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이 사람입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AP가 그냥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선거관리국에서 오는 자료를 다 받아서 하니까. 그런데 이게 그전부터 아니다 우편투표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세뇌를 당한 거죠. 가짜에 의해서. 공화당 10명 가운데 8명은 현 정치 시스템이 굉장히 싫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보수의 가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그 화이트 복음주의자들과 결합을 해서 QAnon을 약간 끌어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야 하는 이게 이제 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겐 너무 나빠. 낙태 반대 뭐 이런 것이죠. 동성애 반대. 한인 교회들도 많잖아요. 무조건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것들이 있죠. 해서 전통적인 미국 생활이 사라진다. 너무 빨리 사라진다. 보호해야지 돼. 이게 이제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백인 복음주의자 5명 가운데 3명이 바이든 대통령이 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실망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차 줄어들겠지만 이런 비율이 백인 개신교, 흑인 개신교 신자, 카톨릭 신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백인 그 복음주의자들이 훨씬 그게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거의 39%, 40%의 사람들이 의사당을 폭력으로 공격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행인 것은 폭력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지 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공격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에는 또 갭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행동까지 가는 데는 줄어드는 퍼센티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큐아난의 음모론도 더 받아들였어. 이건 목사들이 선동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선동을 많이 해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간단하잖아요. 큐아난은. 아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민주당과 헐리우드의 엘리트들과 심지어는 연방 대법관인 존 로버츠까지 어린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성적으로 그런 어린아이들과 성적 행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존 로버츠 백인 연방 대법원장까지. 그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밀리에 막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지 된다. 이게 큐아난의 음모론이고 백인 복음주의자들과 같이 딱 해서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40%나 되는 전례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면 폭력이라도 해야지. 의사당 아니라 어디에라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사실 그 개신교보다는 카톨릭 신자 가운데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편하게 말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지성인들은 개신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쪽으로 많이 가죠. 유럽과는 조금 반대죠. 지금 종교를 논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코노미스트와 반대되는 완전 상반되는 시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설을 쓴 게 월요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어차피 안 될 걸 왜 하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 깎아내리고 그리고 선거에서 공화당 그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그 탄핵에 예를 들어 반대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지 않아 하는 것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어차피 안 될 걸 왜 하냐 하고 사설을 썼잖아요. 오늘은 싹 달라졌어요. Maybe.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이 사설은 그 사주의 입김이라든가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기사는 아니더라도 월스트리트저널도 아주 좋은 신문이니까요.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는 제일 역사가 긴 게 뉴욕타임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과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가 조금 뉴욕타임스보다 늦고요. 뉴욕타임스는 1850년대고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 포스트는 그것보다 조금 뒤에 1900년대 전에 시작을 됐던 그런 신문이니까 기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믿으셔야지 됩니다. 그걸 안 믿고 다른 것을 믿는다는 게 불량식품 섭취인데 월요일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 같은 계열인 팍스에서는 중간에 지금 탄핵 재판하는 것을 중단하는 미디어가 어디 있겠어요. 중단을 했어요. 뉴스맥스는 어제 어떻게 하면서 보도를 했냐면 당파적인 감성팔이 탄핵 재판 계속됩니다 하면서 생중계를 하더군요. 그 생중계를 이제 뭐 어떤 그 공화당의 연방 의원은 그 의사당 안에 이제 물하고 커피도 못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우유만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중간에 자리를 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우유 가지고 와서 우유 마시는데 우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스낵까지 먹던데요. 마스크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것도 위반한 거예요. 작은 위반이긴 하지만 그랬던 월요일에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사설은요. 사진도 아주 묘한 사진을 실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먹은 쥐었는데요. 근데 좀 수심이 가득하고 자신감이 없는 순간을 포착해서 약간 그 사진의 색깔은 바꿨거든요. 색감은 조절하지만 그 포지션 자체를 완전히 포토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진을 싣고는 이게 헌법적인 논쟁이다. 유죄냐 무죄냐는. 왜냐하면 월요일에 이거 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한 자락 깝니다. 그리고 나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리 무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배신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냐면은 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명예스러운 사람이다. 대통령으로서 이런 것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다 보여줬다라고 앞에 씁니다. 잘했어요. 하원이 정말 잘하더군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전부터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선거 당일은 우리의 선거를 훔치려고 한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십 번의 법원에서 지고 난 뒤에는 더 강하게 거짓을 퍼뜨렸고 부통령이 뒤집을 권한이 있다. 용기만 있으면 이런 거짓을 퍼뜨렸고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입니다. 1월 6일 의회가 마지막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 선언을 최종 인준을 하려고 할 때 그 전부터 18일 전인가 그렇잖아요. 12월 달에 그날 거기에 모여라 했으니까 be there, will be wild라고 했다는 겁니다. wild 했죠. wild, wild. 미국 서부시대 개척처럼 wild, wild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peacefully stay at there peacefully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몇 시간이나 뒤에 얘기를 한 것이고 왜 가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 민주당의 그 의원이 탄핵 매니저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획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월스트리트저널 얘기가 상당히 또 일리가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하게 해라, be wild, 그리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싸워라, 죽을 것처럼 싸워라. 뭐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폭도들이 가스 마스크까지 쓰고 오고 무장을 하고 오고 경관들을 쓸어버리고 막 사망자를 내고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그 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정말 전적으로요. 그랬을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또 말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몇 시간 진행되는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stop 해라, stop it, go home 소리를 일이 거의 끝날 때쯤, 사태가 거의 끝날 때쯤 했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이 변호팀이 변호를 제대로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종말론적으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6일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도록 하면 미국은 끝이다. 이런 종말론적인 그 불장난 같은 것을 했다는 지적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면서 좌우의 충돌이었다라는 얘기도 해요. 어두워졌을 때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반대 측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이라는 게 빨간 모자를 뺐고 성조기를 빼앗아 불태웠다. 이건 정말 작은 인시던트였을지도 모르고 안 써도 될 말을 그 본인들이 전에 한 얘기가 있으니까 자꾸 붙이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폭력과 야수성과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끼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경관들도 압도당해서 다 도망가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포인트에는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2월 14일에 선거인단이 투표를 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회가 있었다. 이젠 내가 인정한다. 지금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본인이 졌다는 것을. 그의 레가시는 그러함으로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도 그의 유산, 트럼프의 정치 유산은 영원히 폭력이라는 것으로 얼룩질 것이다. 자신의 지지자들을 배신하고 지지자들을 그 전에 거짓 선동을 하고 끝내 배신하고 지지자들은 힘들게 하고 감옥 가고 본인은 안 가고 탄핵 결과가 무죄로 나와도 공화당들은 이건 정치인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공화당들은 한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트럼프가 무죄가 됐다고 해서 2024년도에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그렇게 나온다면은 공화당 사람들은 한 가지를 기억해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반한 사람이다. 이 배반이라는 게 국가의 안전, 의사당의 안전, 정치인의 안전 안 지키고 그보다는 폭도들이 폭력을 일으킬 때 폭도들에게 고통을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배반, 배신.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준 단어입니다. 잠시 뒤에 새로운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2시간 통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등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화통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은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능하면 TV를 좀 안 보려고 한다고 하고요. 실제로 많은 일들을 그날 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미국의 기간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핏 브리저지 교통부 장관은 그 온라인으로 멀리서 하고
부통령과 같이 이제 그 백악관에서 그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어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시간 통화를 했다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푸틴과도 30분, 뭐 문재인 그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와도 뭐 30분, 32분, 30분 뭐 그렇게 통화를 했잖아요. 그만큼 미국과 중국은 중요한 관계를 애증의 관계인 거죠. 맺고 있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뭐 생산적인 대화였고 그리고 그 부통령일 때 만나서 시진핑을 경험을 해본 것을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잘하겠습니다 하는 안심을 시키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뭐 아시아의 모든 국가와 인도까지 통화를 한 것은 물론이고 어제 국방부 방문했잖아요. 국방부를 방문을 해서 중국에 관한 특별 전담반을 만든 것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인데 당연히 국방장관이 헤드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국가 안보와 뭐 군사 전략 같은 것을 리뷰하는 그 전담반을 만들었다는 것을 딱 보여주고 그리고 어제 그 국무부 관계자가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통화하기 전에 미국 주재 대만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대만을 지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 내용을 미국에서는 이제 보수에서는 너무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인권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가디언, BBC 방송 다 마찬가지예요. 대만뿐만이 아니라 홍콩, 뭐 신장 이런 뭐 위구르족 인권에 대해서 아주 이게 미국의 특징이잖아요. 특히 미국의 민주당의 특징인데 북한의 인권을 말하는 것이 시진핑은 주권이라고 하죠. 주권 침해를 하면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바이든 그 대통령이 이것을 말하지 않고 대통령 4년을 지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2시간이나 통화를 하는 데는 적의 색깔이 있지만 경쟁자의 색깔도 있고 하지만 팬데믹이라든가 우한에서 생겼으니까 실험실은 아니더라도 우한에서 생긴 팬데믹이라든가 기후변화 중국이 경제가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오염을 많이 퍼뜨리는데 중국의 도움 없이는 이게 안 되잖아요. 팬데믹보다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이 기후변화라든가 그 밖에 많은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 중국과 협조해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중국을 딱 쳐다보고 막아야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면서 한다는 것이고 특히 중국이 이제 그 전기 자동차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미국보다 하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하이스피드 열차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하고 경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재 그것을 그대로 두면서 리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같이 가야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저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거예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 처음에는 너무나 서로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이 마알라고에 가서 하고는 또 이방카 뭐 상표권 받아내고 하다가 또 무역 마찰 있고 했는데 좋았다가 나빴다 냉탕 온탕 냉탕이 아니라 이것은 미지근한 탕 비슷하게 온탕 냉탕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다는 게 현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얀마에 대해서도 군부 때문에 제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실업수당 청구는 뭐 큰 의미 없어요. 줄어들긴 했지만 예상보다 나빴으니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의 40%는 피할 수 있었다. 이게 랜셋 위원회라고 그 랜셋이라는 잡지 그 위원회가 쭉 연구를 해서 G7 국가들을 쭉 비교를 해서 그 지금 발표를 한 것이고 미국 것입니다. 47만 명인데 40%는 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과 세계의 불행인 것이죠.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인스타그램이 케네디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뭐 다른 아들도 있습니다만 이 로버트 주니어 그 아들이요. 특히 이름이 있던데요. 무슨 재단이 있던데 어린이 건강보호재단 내 회장으로 있는 케네디 주니어. 이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백신을 맞으면 이게 이렇다 나쁘다 이게 나쁘다 저게 나쁘다 하고
과학자들의 발표와는 다른 것을 인스타그램에 자꾸 올리니까 인스타그램이 그냥 블럭시켜버렸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같은 회사여서 페이스북은 그의 어카운트를 그대로 내버려 뒀는데 이제 닫아버렸고, 특히 질병이 있는 어린이에게 이 백신이 굉장히 나쁘다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로버트 케네디 아들이, 주니어가. 그래서 가족들로부터도 이 사람은 비난받아요. 브라더도 비난해, 시스터도 비난해, 어린 조카도 비난해, 그런 등등. 잠시 뒤에 또 다른 조금 더 소프트한 내용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탄핵 재판에서 오늘까지는 민주당의 기소팀이 그 8시간 시간을 가졌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이 갔는데,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은 토요일 날짜는 안 쓰고 내일 그 저녁에 끝낼 것이다 하는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부 폭도들은 신의 계시를 받았다, 뭐 지금 이런 얘기요. 그리고 법무부가 발표를 한 걸 보니까 프라우드 보이즈와 또 다른 그 오스키퍼라는 폭력적인 그 백인 우월 그룹의 리더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시를 기다렸다. 바로 그 의사당을 공격하기 전에, 지금 이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오후에 속보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잡지 허슬러 하면은 여자분보다는 남자분들이 더 많이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그 레리 프링트라는, 나중에는 하도 법적 소송도 많이 걸리고 조지아주 법정에서 나오다가 암살하려는 사람에 의해서 저격당해서 나중에는 그 하반신 불구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했는데, 이분이 해군인가요? 네, 62년도에 해군을 졸업이래요. 해군을 제대를 하고 제일 처음에 술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옷 다 벗은 여성들 나오고 하는 술집을 하다가 광고하려고 뭐 뉴스레터 비슷한 걸 만들었다가 허슬러 잡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숨졌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78세로 숨졌죠. 그런데 많은 것이 인디펜던트하고 몇 년 전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가짜 판타지를 판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진짜 판타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그 제리 파웰, 그 최근에 문제를 일으킨 아들 말고 아버지 목사가 83년도에 허슬러의 이 목사를, 복음주의 목사를 패러디한 거예요. 허슬러 잡지에 어떤 게 나오겠어요. 그랬더니 사생활 침해고 내가 고통받는다 하고 소송을 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요, 당시에 8대 0으로 이 사람 승소했어요. 표현의 자유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은 항상 표현의 자유라는 게 이렇게 가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놀라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누구라도 다 이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한 번씩은 숨집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MBC 뉴스를 봤는데, 도미니크 프라이스라는 분이 흑인인데 사람들이 흑인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팬데믹 때 게임을 많이 하다가 흑인 역사와 문화에 관한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인기래요. 색깔은 없애고 보면 볼수록 문화와 역사를 알아가는 것. 강혜신이었습니다.